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발열, 그리고 높은 치사율,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이 징후들입니다. 전 세계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죠.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이 정체모를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김춘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19대 국회 후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맡아서 큰일을 하고 계신데요. 2015년도 우리 보건복지위의 화두는 무엇이 될까요?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과 보건정책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복지정책은 한 중간 정도 이러한 복지정책으로 줄다름쳐 왔는데 네. 우리의 재원 확보는 최하위 그룹이죠. 네. 그래서 진정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은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돼야 되겠다. 특히 그 OECD 국가에 우리가 가입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는 중간 내지 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 정책에 쓰여지는 돈 네.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대충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이 GDP에 얼마나 들어요? 글쎄요. 굉장히 낮다고 의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GDP의 22.1%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9.7%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거의 반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 이 선진국으로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언론에서 복지 맨날 하니까 우리가 네.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우리 특히 이제 노인층, 아동, 복지 혜택에 아주 만족스러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줄 아는데 네. 현 주소는 아주 복지 후진국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개발도상 국가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하위 수준입니다. OECD에서. 네. 그리고 보건에 쓰여지는 돈도 네. GDP의 OECD 평균이 약 한 9.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한 7.3% 정도 네.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잘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이 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개인이 내는 돈이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런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성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비보험 분야도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 국민들이 복지와 건강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있죠. 장애인 판정 기준이라든가 예.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아주 이름은 좋은데 우리가 치매 환자나 또 이 중병에 걸린 분들의 그 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수혜율은 낮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복지 정책과 보건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사람, 이 의사나 변호사들이나 또 우리 방송국에 종사하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우리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 마련이 가장 소중하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마련하는데 이 복지 정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우리가 뭐 개미 이론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 개미들 사이에서도 20%의 개미만 일하고 나머지 개미는 일을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의 개미를 다 경직시켜 놨더니 또 80%에서 20%만 일하는 개미만 따로 봐도 그중에 20%만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은 이 볼륨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모두가 다 행복한 최소한도로 사회적인 안전망은 갖춰야 되겠다. 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 도전합니다. 챌린지를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를 유지하는 데는 이제는 상위 한 2% 정도의 창의력을 가지고 저는 유지한다고 봐요. 갈수록 그렇게 돼갑니다. 네. 그런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는 전 세계 시장이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요. 네. 즉 그 노력에 비해서 많이 버는 거죠, 과거에. 지금은 2등, 3등은 존재 못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들도 우리 이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졌을 때에 젊은이들이 도전을 합니다. 한 번 실패해서 노숙자로 나앉는 모습을 볼 때에 누가 도전하겠어요? 그냥 안전 위주로 가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 정책이 네. 대한민국의 창의력도 키워주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미래의 행복한 사회로 견인하는 것이 복지다. 복지는 네. 우리 국가를 훨씬 한 단계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지 결코 이게 시혜적인 복지 소비성인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이 느껴지는 말씀이셨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해서요. 네. 오늘 매신 이유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좀 의원님으로부터 듣고자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계화 시대에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활발하죠. 네. 세계가 이제는 일일 생활권에 들 날도 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교류가 많으면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전염병이 네. 이 쉽게 확산되겠죠.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차단시키고 또 우리 국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느냐 네. 이런 고민 끝에 이러한 이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발의하셨군요. 그럼 고위험 병원체 관리에 대한 그 현행 제도에 뭔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으셨기에 개정안을 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간엔 있었는지요? 이제 그 동안에도 뭐 이 고병원성 병원체를 우리 이 나라에 네. 이 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러한 그 중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행정 입법에 의해서 이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근데 이 국민의 보다 이제 이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이 규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행정 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네.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 국민의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이러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통과시키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등에 대한 이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러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아. 또 어떤 경우에 그러한 격리소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는지 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료 요청을 받게 되는 게 개인 정보가 흘러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학대하는 걸 보면은 고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고발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부자 고발이라서 거기서 나중에 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그럴 수 왕따를 있죠. 당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개인 정보라는 것은 아주 이게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내부자 고발한 사람들도 이 원천적으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법률로서 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네.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염병으로부터 이 보호하게 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하에서 이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번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 현행 제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정보 제공의 문제예요. 정보 네. 제공. 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보 제공도 문제고 이제 구체적으로 반입 고병원체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반입 허가 조건을 어떻게 요건을 갖추는지 뭐 이러한 것이 잘못되면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보, 이 네. 방역 체계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 이 의료진의 정보 공유가 네. 가장 소중하겠죠. 의료진 또 민간 그리고 정부 이런 데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걸 차단시키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 그러니까 기대되는 개선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법이 통과되면은 네. 이 컨트롤 타워, 네. 그러니까 전염병이 고병원성 전염병에 우리 한국에 들어올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네. 여기에 이 국가랑 또 민간이나 또 의료기관에서는 이 대비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 안전하게 질병으로부터 네. 보호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과될 경우에 네. 좋은 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감염된 사람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핵심 내용을 네, 갖고 예.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 또 농촌 노인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고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 활동 중에서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한센병에 대한 아. 한센이라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죠. 이것은 그 WHO에서 홈페이지에다 띄워놓고 롤 모델로 삼는 네. 이러한 법이죠. 상당히 그분들이 인권 침해 대명사죠. 네, 역시 맞습니다. 이 성서에도 나오는 예. 거고 우리 이 태초부터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그 아주 정말 인권 침해가 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삼고 네. 다시는 이런 인권 침해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법을 만들고 네. 우리 소록도를 산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한 거죠. 과거에 이 아이도 강제로 낙태시키고 또 맞습니다. 단종시키고 예. 강제 간척제 강제 노역시키고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질환을 앓는 건데 네. 이러한 것은 참 문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과거 일본은 보상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예. 우리 소록도는 자기네 땅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일본 식민지 우리가 통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의원들한테 호소해서 일본 법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595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14분을 제외하고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 보상을 다 받았죠. 네. 그래서 지난달에 아베 수상을 만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 서면으로 전달을 하고 네. 또 일본 법을 이렇게 개정시킨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표하고 북한에 있는 한센인들 예.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좀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풀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 정치는 역시 이제 평화 통일인데 이런 일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여를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베 수상한테도 북한에 있는 한센인들한테도 이 도와달라. 네. 그래서 WHO를 통해서 제가 거기 북한의 실태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면 적십자사나 또 이런 데를 통해서 네. 과연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고통받은 한센인들이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시는지 아마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또 북한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몇 분이나 살아남아 계실지 그렇죠. 이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조기에 네.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명예회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네. 뭐 앞서 그리고 그 외에도 예. 우리 어르신들 그 노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대해 심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심각한 13세기 상황이죠. 지구의 예. 저출산 이러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죠. 우리 식품 네. 그리고 화장품, 의약품에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 또 의료기기 문제 역시 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상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해당되는 특히 노숙자 문제라든가 네. 그분들이 왜 노숙자로 전락을 했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전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보다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예.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끝으로 지역 현안 있으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예, 우리 지역은 네. 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이 제 선거구입니다. 네. 치수가 잘 안 돼 있어요. 아하. 예. 비만 오면은 바다와 같습니다. 네.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남마와 같이 얽혀서 소속도, 국토부, 농림부, 도, 군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이 배수가 잘 되고 또 네. 수리시설이 잘 되고 네. 또 우리 지역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광 벨트화 사업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지역 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입법데이트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또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춘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